executive outcomes. 얘는 발음 너무 힘들어. 아, 저도 힘들어요. 저기서 한글로 써놨죠. 이오라고 하면 되잖아. 이오. 그냥 우리 이렇게 합시다. 앞으로는 그냥 이 회사라고 하면 돼요. 이 회사잖아요. 이 회사. 내가 하는 거니까. 예, 예. 그럼 이 회사가 네네. 앞으로 무슨 일들을 진행하게 됩니까? 이게 가장 먼저 따낸 게 뭐냐면 남아공 방위군이에요. 왜냐하면 중요한 인력들이 일로 다 빠져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남아공 방위군이 첫 번째 계약을 해요. 왜? 그 중요한 인력 중에서도 왜 첩보 활동하는 애들은 일로 싸그리 다 갔기 때문에 일단 첩보 활동 계약을 해요. 이 회사하고. 그리고 자기가 옛날에 있었다니까 좀 싸게 계약했나 봐. 그냥 뭐냐. 저기 원래 왜 처음에는 좀 저기 뭐야 할인해 주잖아요. 어떤 회사든지. 그래서 요 회사 이 회사가 남아공 방위군 특수부대 비밀 첩보 활동 훈련을 담당하는 거 요걸 이제 첫 번째 계약을 하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회사 드비어스라는 다이아몬드 회사하고 계약을 합니다. 드비어스. 네. 되게 유명하지 않나요? 세계 최고의 다이아몬드 회사죠. 근데 이 다이아몬드 회사의 광산이 어디 있냐면 아프리카에 있어요. 이 광산에 대한 보안, 경비, 그 다음에 이 드비어스에서 직원이 본사에서 파견됐을 때 이 직원들에 대한 이제 보안, 이런 것들도 같이 계약을 합니다. 그리고 이 드비어스 소속의 그 보안 요원들 있죠? 이 보안 요원들에 대한 훈련도 이 회사가 담당을 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입소문이 퍼져나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렇게 입소문이 점점점 퍼져나가고 1991년 회사를 세운 지 2년 만에 이 남아공 외부에서도 이제 계약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아무튼 이 회사의 초기의 업무는 주로 이제 광산의 보안 업무나 심지어 이것도 있었어요. 범죄 조직에 대한 침투 임무도 있었어요. 또 하나 1991년에 미국한테도 계약을 따냅니다. 미국까지요? 미국이요. 아니 미국이 뭐 아쉬울 게 없는 완벽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렇죠. 그런데 이 정치적 상황이라는 게 정말 복잡한 나라가 또 미국이잖아요. 특히 어디에 대해서? 콜롬비아에 대해서. 80년대, 90년대 때까지 미국으로 들어오는 마약의 80%가 콜롬비아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정말 미국이 골치를 앓았죠. 그래서 콜롬비아 정부를 지원을 해줘서 이 마약 조직을 소탕하게 하는데, 이 콜롬비아란 나라가 지금도 뭐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그냥 그땐 진짜 그냥 그랬어요. 콜롬비아란 나라가 어느 정도였냐면은 판사나 검사가 마약 조직한테 암살로 죽어요. 그럴 정도였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어떤 그 국가의 사회 안전망 시스템이랄까, 이게 많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콜롬비아가. 그래서 물론 마약 소탕을 하는 콜롬비아군 소속의 특수부대는 좀 유능한 사람도 있었지만, 콜롬비아군이나 경찰 내에 마약 카르텔하고 연계된 사람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번번이 이 정보가 새나갔어요. 그래서 미국이 뭘 생각했냐면은 처음에는 자국의 특수부대를 콜롬비아로 파견하는 생각도 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파견도 했었고요. 근데 이게 만만치 않은 정치적 부담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이 고심을 하다가 이 Executive Outcomes라는 회사가 눈에 들어온 거죠. 이 회사하고 계약을 해서 이 회사 소속의 요원들이 콜롬비아로 가서 그 정글에서 이 마약 카르텔을 타격하는 임무를 맡습니다. 이런 비밀 군사 작전도 해요. 근데 이런 민간 군사 조직을 갖고 있는 회사, 네. 어떤 활동치도 좀 밋밋한 것 같습니다. 밋밋하죠. 야, 뭐 경비원 아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런 데인데 이들의 가치는 역시 아프리카에서 입증이 됩니다. 그 첫 번째 예가 바로 앙골라였죠. 앙골라면은 나미비아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아닙니까? 아, 우리 PD님이 공부 많이 하셨네. 슈퍼소닉. 예, 이 서아프리카에서 이 앙골라가 대단히 중요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천연자원이 정말 풍부해요, 이 나라가. 한때는 나이지리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산유국이에요. 미국이 시엘가스가 터지기 전에 미국의 석유를 수출하는 나라 중에 6번째 위치가 될 정도로 정말 복받은 나라였어요. 그 천연자원에 한해서는.
그런데 이제 앙골라는 이 자원의 혜택을 많이 못 받았었죠. 당시에는 거의 30년간 내전에 시달린 상태였어요, 이미. 그리고 삶의 지수를 보면 당시에 앙골라가 전 세계 160위 정도. 아니 그렇게 자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활용도 못하고 내전에만 시달리고 네. 왜 이렇게 된 겁니까? 아, 이게 이 앙골라가 원래 포르투갈 식민지였는데 1975년에 이제 식민지배에서 갑자기 독립이 해요. 얘네가. 그러니까 원래 1960년대, 70년대가 아프리카의 해예요. 아프리카의 대부분 나라들이 1960년대하고 70년대 때 독립을 했거든요. 그래서 독립이 갑자기 되면서 수십만 명의 이제 포르투갈 사람들이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는데 이게 문제라. 왜 문제였냐? 앙골라라는 나라에서 교육받은 사람의 대부분이 포르투갈 사람이었어요. 흑인에 대한 교육 정책이 별로 없었어요, 포르투갈이. 그래서 이게 75년에 썰물같이 그러니까 포르투갈 사람들이 빠져나가니까 갑자기 나라 자체가 붕 뜨는 거예요. 특히 포르투갈 사람들이 빠져나가면서 진짜 문고리도 떼어갈 정도로 싹싹싹 다 긁어나가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이 포르투갈 사람들이 물러가고 나서 새롭게 세워진 이 앙골라 정부 내에서는 행정 인력이 없어요. 행정 인력뿐만 없는 게 아니라 행정 인력, 산업 인력, 농업 인력 등등등 교육받은 사람 자체가 없는 거예요. 훈련받은 사람, 교육받은 사람 자체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건 거의 무정부 상태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유력한 군벌 부족들이 내전을 시작하는 거예요. 정권을 찬탈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곳곳에서 게릴라가 창궐합니다. 또 하나, 여기가 앙골라가 천연자원이 풍부하잖아요. 이걸 노리고 소련하고 미국 등등의 서방 세계가 들어와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을 하나 찍어서 걔한테 군사 원조를 해주는 거예요. 야, 가서 싸워. 그래서 네가 뭐야? 정권을 찬탈해.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니까 내전이 끊이질 않는 겁니다. 차라리 어느 한쪽에서 유력한 조직이 확 나와서 확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안 돼요. 이때 가장 그 라이벌 조직이 누구였냐면은 이제 일단 그러니까 소련과 그 동맹의 지원을 등에 업은 조직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앙골라 해방민중운동이라고 있어요. MPLA라는 조직이 하나 있었고요. 이 반대파는 누구냐면 미국하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지원을 받는 조나스 사비미가 이끄는 앙골라 완전 독립 민족 연합, 이제 줄여서 이제 우니타라는 조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MPLA하고 우니타하고 내전이 이제 치열하게 벌어지는 겁니다. 이 가장 큰 두 조직에 관해서. 결국은 소련과 미국의 싸움이 되는 거네? 대리 전쟁이죠. 60년대, 70년대는 대리 전쟁이에요. 자원을 얻기 위한. 그렇죠. 자원을 얻기 위한 전쟁은 주로 아프리카에서. 이념의 대립은 어디서? 베트남에서. 사실 처음에 유리한 거는 MPLA였어요. 우니타는 그 앙골라 외곽 정글이나 그 오지에서 계속해서 오지를 중심으로 반란을 했었는데, 이 MPLA하고 우니타에 간의 전투는 정글 지역에서 게릴라전을 하다가 또 사정이 조금 어느 한쪽이 사정이 괜찮아지면 전면전을 하다가 게릴라전을 하다가 이게 막 오가요. 그러니까 이게 끊임없이 오가면서 이제 사람들만 고통을 받는 거죠. 근데 처음에 이 Executive Outcomes는 회사를 세웠을 때 남아공 방위군하고 그 관계가 돈독했잖아요. 그래서 남아공 방위군 군인 자격으로 처음에는 앙골라의 분쟁에 개입을 합니다. 남아공이 우니타를 지원했기 때문에 우니타 반군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한 역할을 이 회사가 했었죠, 처음에. 그런데 이 회사가 앙골라 분쟁에 개입할 즈음부터 전쟁의 흐름이 조금씩 바뀌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Executive Outcomes가 회사를 세울 즈음이 어떤 시절이었죠? 냉전이 붕괴된 시절이었죠. 즉 MPLA의 가장 큰 스폰서였던 소련이 여기서 빠집니다. 그러니까 MPLA가 급격하게 약화가 돼요. 이렇게 되니까 이제 우니타가 득세를 하기 시작합니다. 심지어 1993년에 이르면 앙골라의 주요 요충지가 대부분 해안 지역에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우니타 반군이 해안에 자리하고 있는 요새까지 진출합니다. 사실 MPLA는 이때까지는 공식적인 정부였어요.
MPLA가 앙골라의 공식적인 정부였어요. 근데 이 MPLA의 운명이 풍전등화에 놓인 겁니다. 더 최악이 곧이어서 일어나죠. 1993년 3월에 우니타 반군이 해안 도시 중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가 소요라는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이 도시가 왜 중요했냐면 여기가 이제 석유 시설이 있었거든요. 근데 우니타가 이 소요시를 장악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더 이상 MPLA는 이제 자금줄도 없어지는 거예요. 다 완전 다급해졌죠. 그래서 이 다급해진 MPLA, 즉 앙골라 정부가 Executive Outcomes하고 계약을 맺습니다. 우니타 편이었잖아요. 네, 근데 이 즈음에 계약이 끝났어요. 남아공 정부군하고 이 회사하고 계약이 끝났어요. 끝나자마자 MPLA가 Executive Outcomes를 불러서 계약을 해버립니다. 예, 바로 이 계약이 Executive Outcomes가 앙골라 분쟁에 제대로 얼굴을 내민 첫 번째 계약이었습니다. 사실 남아공 정부하고 계약했을 때는 남아공 정부군 소속으로 갔었거든요. 비밀리에. 회사 소속이 아니라. 근데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지. 이제부터는 회사 이름을 걸고 분쟁에 들어가는 겁니다. 돈이군요. 네. 돈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일단 80명으로 구성된 회사 직원들이 앙골라 정부군에 파견이 됩니다. 그리고 이 80명이 대부분 특공대였어요. 잠깐. 네. 아니, 정부군과의 싸움인데 네. 80명 가지고 됩니까? 이 80명이 들어가자마자 신속하게 야간 급습 작전을 합니다. 그리고 치열한 교전 끝에 우니타 반군을 유전지대에서 몰아내요. 그래서 유전 시설을 탈환합니다. 이 80명의 특공대가. 이게 아프리카 군대의 가장 큰 맹점 중에 하나가 기습에 약해요. 두 번째, 야간전에 약해요. 이걸 알고 있었잖아요. 얘네들은 다 몇십 년간 싸우면서 알고 있었잖아요. 이 회사 직원들은. 야간 기습작전으로 완전히 얘네를 석유시설에서 몰아내고 석유시설을 탈환합니다. 이제 전 세계적으로 Executive Outcomes의 전투 능력이 입증되는 순간이었어요. 한 방으로 세계적 홍보를 하게 됩니다. 예. 이게 아프리카 여타국가에 정말 큰 충격을 줬대요, 이게. 왜냐하면은 이 회사를 예전부터 예의주시하고 있던 몇몇 나라들이 있었어요. 서방 세계, 그 다음에 아프리카 주변에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왜냐하면 똑같이 내전에 시달리고 있는 나라들이 요거를 예의주시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웬걸? 단 80명으로 모든 걸 전세를 역전시켜버린 거예요, 얘네가. 그러니까 충격으로 왔죠. 그러니까 우니타 편에서 있었을 때까지만 해도 이 앙골라 정부군한테는 이 회사가 가장 극악한 적이었는데 더 높은 값을 부르는 쪽에 붙어가지고 이제는 이 높은 값을 부른,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전주를 위해서 이 Executive Outcomes가 최고의 능력을 발휘한 거죠. 그런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초대형 대박 계약이 성사가 됩니다. 오, 대박이요? 네. 뭡니까? 그건 내일 이 시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웃으면 어떡해요, 사람 쪽팔리게.